안녕하세요. 구범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입니다. 7월 20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댓글로 나오니까 이 비가 내리는데, 비 내리는 아침 광경을 보니까 또 이렇게 삶의 재발견이라는 녹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났습니다. 절로 일어났는데, 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 빠르게, 하루를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백수처럼 빈둥빈둥 노는 사람에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시간이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제가 강의 중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한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정반대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로쿠꺼가 뭡니까? 거꾸로이지 않습니까? 진실과 본질과 현상, 그죠? 그 리더와 일반인들은 이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실도 거꾸로인지도 모르죠. 아인슈타인 20세기 과학의 혁명이라 그러면은 그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그리고 양자역학이거든요. 양자역학인데, 그런데 그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은 그죠. 시간과 공간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거죠. 이 시간과 공간은 이렇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인슈타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시간이 빠르게 움직이는 공간 속에 있으면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또는 물체는 공간 속에 있게 되면은 거기에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게 된다는 거죠. 예. 반대로 느리게 움직이는 물체 속에 있게 되면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주 과학 이런 영화들이, 옛날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인터스텔라 영화 저도 본 적 있는데요. 그런데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주인공이 이 우주선을 타고 가가지고 말이죠, 돌아오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늙지 않고 그대로인데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속에서 있다가 몇 년밖에 안 있다가 왔는데, 고향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지구별에 돌아오니까 이 자식들은 벌써 할머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리게 움직이는 이 물체, 그러니까 지구에 살았던 사람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고속으로 움직이는 우주선, 빠른 물체 속에 있었던 이 주인공은 이게 시간이 늦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 늦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인데,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이 명절에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KTX 타고 혼자서 고향 갈 때, 그럴 때 말이죠. 새벽에 고향에 아침에 내려가지고 제사 지내고 성묘하고 사람들 만나고 저녁에 밤늦게 돌아오면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데 이 백수 생활 해보신 적 있습니까? 백수로 지나면은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가 아침 겸 점심 겸 이렇게 먹고 이렇게 뭐 어정어정 하다 보면 하루가 솔살같이 가버리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은 한 젊은 리더가 말이죠, 너무나 공감이 되는지, 맞아 내가 경험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 빠르게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아주 느릿하게 지나가지만서도요, 진짜 계획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손살같이 가버린다니까요. 우리 삶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이렇게 계획적이고 이렇게 진짜 열심히 산 사람한테는 한 인생 동안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낭비한 사람에게는 진짜 일장춘몽처럼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장일순 박사라고요.
이분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소장을 하셨던 분인데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는다라는 이 책인데, 그죠? 예. 그런데 이 말은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지식은 제한이 있지만은 상상력은 제한이 없다는 거죠.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상대성 이론 이야기도 나오고, 그죠? 저는 이렇게 책을 보면은 다 이렇게 줄을 치면서 보는데,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정지해 있을 때부터 길이는 짧아지고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는 이 이론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안에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거죠. 누구나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으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간만큼 상대적인 것도 없다는 뜻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열심히 살수록 오래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하루를 말이죠.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천천히 가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죠. 이 스웨덴볼이라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그 강의 중에 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스웨덴볼이는 이 신학자였습니다. 스웨덴의 신학자이자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만큼이나 유명한 당시에 세계적인 대과학자였는데 50대 중반에 천사의 부름을 받고 생인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가본다니까요.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을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을 하고는, 그죠? 이 자기한테 미션을 받는데 이 천국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어떤 미션을 이 사람이 받는다. 그런 미션을 받는 대신에 이 사람한테 주어진 반대급부는 뭐냐면은 자기는 살아있는 생인으로서 천국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책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천국을 가보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 빛으로 세상을 움직이더라는 거죠. 빛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죠.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어쩌면 이 만물도 빛하고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죠. 인간의 이 70% 정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지 않습니까? 물이고 또 나머지라는 말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빛입니다. 빛.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들은 이 식물들이랄까 곡물들을 먹는데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빛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지는 못하니까요. 물론 어떤 이게 빛을 쬐는 것도 간접적으로 흡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서도 빛 에너지를 직접 먹지는 못하기 때문에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해 놓는 게 뭡니까? 광합성 작용에 의해 가지고 식물이고 곡물이지 않습니까? 그 식물과 곡물을 우리가 먹는다니까요. 그것을 또 다른 동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동물들을 또 우리가 먹게 되고.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빛을 먹고 살아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또 그 얘기를 말이죠. 누구냐 하면은 이 장일순 박사께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한번 보실까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이렇게 찍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생명체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빛이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해 식물에 저장된 것이다. 우리는 식물에 저장되었던 이 에너지를 몸 속에서 산소를 연료로 삼아 삶의 운동력으로 바꿔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이 직접 태양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식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취하는 것이다. 그죠? 음식을 먹는 것은 핵융합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핵융합이라는 원자력이 없었더라면 우주 어느 공간에도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핵융합 발전소의 태양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근원을 그저 어디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면 태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태양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스웨덴 보리가 진짜 가봤는데 이 빛으로, 그죠? 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더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인데, 이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는다. 참 이게 제가 읽고 감명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 그랬는데 빛과 물이라는 거죠. 물이라는 건데 오늘 말이죠. 이 비가 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비 오는 이 촉촉한 날씨가 얼마나 이 아름다운지, 그죠? 이 빛이 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삶의 재발견 2에서 말이죠. 이렇게 그 자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그 맨발로 이렇게 놓는 거죠. 맨발로 놓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 그 잡초가 말이죠. 뒤돌아 쓰고 나면은 남는다 그랬잖아요. 또 난다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잡초를 뽑았는데 오늘 1인만큼이나 이 길게 났습니다. 아마 이 빛을 그 빛과 이 물이 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이렇게 그 나는 거죠. 그런데 이 텃밭에 말이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이 인동초에 맺힌 이 이 빗방울, 그죠? 빗방울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데, 그런데 사실 이 봄에 화단에 꽃을 심었는데 이 꽃들이 이제 다 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죽어간달까요? 이 시들어가는 상태였거든요. 시들어가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 비가 오고 나니까 이렇게 꽃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보입니까? 이렇게 꽃이 살아난다는 거죠. 이렇게 꽃이 살아나는데, 그런데 저 꽃은 지난번에도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이 꽃은 이렇게 새롭게 피어나지 않습니다. 새롭게 피어나거든요. 이 참 너무 신비롭다는 거죠.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이 꽃이 없었는데 이런 꽃들이 꽃방울을 맺고 말이죠. 다시 이렇게 피어난다는 거죠. 피어나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이 물이 없으면은 아직도 물이 정확하게 어떻게 물의 성분에 대해서도 다 잘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진짜 이 물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들었고 죽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시 이렇게 꽃을, 생명을 피우는 걸 보면은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펜스에 이렇게 붙은 이렇게 빗방울도, 그죠? 이렇게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자작나무 숲입니다. 숲에 이렇게 저희 집에 올라오는 이 오솔길 이름을 말이죠. 오솔길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이 길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이 길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천, 비 오는 날 이 우천 들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이 그 비 오는 마당을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고요. 자, 오늘 7월 20일 아침입니다. 7월 20일 아침인데 비 오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혹시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그 생각 나시지는 않으신가요? 예, 그런 생각보다는 이 아름다운 추억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추억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 꿈을 이렇게 꾸는, 그죠? 21세기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성공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비가 축축하게 내리면은 이게 생각을 하기, 사색을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사색을 하기 좋은 그런 날씨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를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시길 응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